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 지 이제 4개월이 됐어요. 꽤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지지자들, 황교안의 적극적 지지자들은 아직까지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달라. 열심히 하고 있다. 좀 더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뭔가 4개월 동안에 잘한 게 딱히 없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4개월 동안에 잘한 게 있다고 하면 4개월 동안에 정말 황교안 당대표가 잘해왔다고 하면은 야 봐라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얼마나 잘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대안이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최근에 황교안 당대표한테 궁금한 게 많이 생겼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금까지 4개월 동안에 하던 걸 쭉 지켜보다 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어요. 아,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정말 미래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굉장히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 국가에 대한 비전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뭐 국가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통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뭔가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은 이런 거다 라는 게 있을 거고 이것을 국민들 앞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나 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왜 이 사람이 대통령을 꿈꾸는가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황교안 당대표가 대통령을 되고 싶어하는 건 맞지만 통치 철학이 있다거나 뭔가 비전이 있다거나 대한민국에 대한 밑그림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면은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뭔가 되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고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은 뭔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해서 나를 좀 따라오시라.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난 이런 통치 철학을 갖고 있다. 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되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설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체화가 되다 보면 정책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미래에 이런 대한민국을 꿈꾸는데 그래서 내 핵심 정책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황교안은 본인 입으로 말한 게 없어요. 국가에 대한 비전도 말한 적이 없고 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양이 갈 거다에 대한 비전도 말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최근에 뭐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본인 생각이 없어요. 경제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럼 그만인데, 뭔가 또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갖고 뭔가 일을 막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황교안은 없다. 당대표로 있긴 하지만, 이 안에 황교안은 없고, 황교안의 생각이 녹아있지도 않다. 그래서 약간 이 중간 매개제 역할을 하려고 하나?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당대표가 돼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 나라는 인물이 비전을 갖고 와서 자 이제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날 따라와 국회의원들 이 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 날 따라와 내가 이렇게 가겠어 이게 아니라 뭐 날 따라와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 있어요. 뭐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울 테니까 날 따라와 뭐 이거 말고는 뭐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제시하는 대신에 위원회 같은 걸 잔뜩 만들어 갖고 위원회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까 기다려달라.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또 지금 내 머릿속엔 없어. 그러나 미래엔 만들어낼 거야.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리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끌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성됐어. 근데 이게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당대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이 위원회가 뭔가 이렇게 해왔어. 그런데 딱 가져와 보니까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아예 난 별로 관심이 없어. 훌륭한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왔으니까 되게 좋은 거겠지? 이제부터 우리 이거 밀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약간 매개제 역할. 나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내가 심판 볼게. 자, 너 요거해, 너 요거해, 너 요거해. 자, 다 가져와. 다 가져왔어? 오케이. 우린 요걸 다 모아서 우리의 당론으로 정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갑시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리더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 리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뭔가 중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분이 정말 뭔가 확고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안이 있는가, 이런 의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 불과 몇 주 전까지, 한 달 전까지 황교안 당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사람들조차도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이분들이 왜 돌아서냐면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무색무취. 본인의 주장이 없다. 본인의 생각이 없다. 그냥 뭔가 당대표직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지겨운, 우파들이 보기엔 정말 지겨운 쇼만 하고 있다.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고 뭔가 이상한 쇼들만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여기에 컨텐츠가 없다. 리더로서의 하는 역할이 없다. 그냥 뭔가 그럴듯한, 애매한, 이걸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뭐한 이런 쇼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투쟁력도 굉장히 약하다. 지금까지 뭐 조혜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건의 투쟁이 있었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붙은 게 있었는데 단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황교안 당대표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해라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황교안 당대표 본인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부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요. 조혜주, 뭐 각종 장차관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거를 못 막았을 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된다. 이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되냐? 뭔가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이 나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 당대표한테 와서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저런 거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자기 주장을 늘어놓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그래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참모나 책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말고 뭔가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지만 나한테 쓴소리를 하고 나한테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당대표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약간 반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게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훨씬 이로울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직언을 하고 아이디어를 막 내고 본인이 좀 듣기 싫어할지라도 본인의 주장을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리더로서, 대장으로서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이것의 그림을 이제부터라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이 논리가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있고, 아, 내 이 전략이 확실해. 내 이 방향이 옳아라는 자기 확신이 있을 때만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확신을 갖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나는 이걸 확신해야지. 나는 이게 자신 있어야지. 이 내용이 나는 자신이 있어야지. 이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만 국민들을 리딩을 할 수 있는 거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당원들을, 당 지도부를, 국회의원들을, 지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끌려면 뭔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 자기의 방향, 자기의 이념, 자기의 철학, 자기의 통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확신을 갖고 이 당원들을, 자유한국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두말하면 입 아픈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논리 무장을 하고 본인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컨텐츠, 방향, 비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리더로서의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본인이 그야말로 중심에 서서 이 당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만들어 놔야 본인이 이제 막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렇고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묵묵히 자기의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연락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 내년 총선 큰일 났다. 내년 총선 비상이다. 이런 상태로라면 도저히 내년 총선 칠 수 없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과 본인 주변에서 본인을 떠받드는 그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걱정이지만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야말로 충심으로 당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마음에 이렇게 작심을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기분 나쁘거나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정말 이 당과 이 나라를 걱정하는 한 청년이 나한테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구나, 충언을 하는구나 하고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강력하게 주장한 것들을 이 당에 잘 녹여낼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확실한 비전을 갖고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